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4일 연속 내렸습니다. 이 실적 호조로 인해서 상승 출발하기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유가가 또 내렸고 거기다가 20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네, 그 중국 국적주 그리고 KTNG, 또 유럽 사법재판소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어제 그 중국 수출 동향이 잘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지표는 11시 정도에 발표됐었는데요. 이제 오후 1시 구간에 코스닥 꺾이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 국적주 쪽으로는 쏠림이 있었습니다. 1시 이후에 상당히 좀 이제 뭐 차이나 그레이트나 완리, 차이나 하오란 아주 강세 전환됐던 상황이고요. 또 볼륨도 키워놨기 때문에 오늘까지 형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표들을 여러 가지로 좀 증권가에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1분기에 뭐 금리나 지준율이나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중국 국적주들 보실 필요 있겠고요. KTNG가 이제 오늘 실적 냅니다. 일단 뭐 전년 대비로 한 15% 정도 증가해서 한 2,500억대 나올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잠정 빼고 나서는 이제 사실상 처음으로 이제 실적을 거래소에서 내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드리고요. 그리고 14일날 이제 오늘이죠. 유럽 사법재판소 이제 22 국채 매입 적법성 여부 판단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서 22일 날 22 통화정책회의에서의 실질적으로 이제 국채 매입이 나올지에 대한 그 여부도 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회의 결과, 그 재판 결과, 판결문 결과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판결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네. 이게 주식시장을 반등을 이끌 그런 요인으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상을 벗어나면 또 실망 매물이 또 많이 나올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1조 유로에서 이제 5천억 유로까지 떨어졌다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그 추정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그래도 뭐 금액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부양을 하겠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도 일단 안 된다는 것으로 한다든지 또 독일이 지금 오늘 메르켈 총리가 이제 드라기 총재 만난다는데 그쪽에서 이제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향후에 20에 다른 어떤 방향들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리가 이미 낮은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런 쪽으로 움직여서 얼마나 또 부양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시황에 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좀 중상 정도로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만약에 OMT가 위법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더라도 21 측에서는 또 다른 경기 부양 정책을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더 큰 것 같습니다. 22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 선물 지수는 내렸습니다. 0.34%가량 밀렸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1912선 수준입니다. 주가도 한 0.3% 정도는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릅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오히려 플러스권에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피 지수 0.24포인트가 오른 1917.34포인트 선의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1.51포인트의 상승입니다. 572.51포인트 강박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보합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종목들은 보합권 정도에서 이 시총 상위주들은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허 의원님 코스피부터 살펴주시죠. 네, 자 먼저 그 항공주들 보겠습니다. 어제 유가 또 조금 밀려서 나왔더라고요. 지금 뭐 장중에는 44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요. 한진칼, 아시아나, AK, 대한항공, 뭐 플러스권 나와 있습니다. TA 홀딩스는 이제 보호회수 1년짜리 58만 주 걸려있던 거 이제 오늘자인가 내일자로 이제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TA 홀딩스 수급은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어제 이제 수출입 실적 발표되면서 월간 원유 수입량 발표됐습니다. 직전월 대비로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전년 대비로도 13% 늘어난 것으로 나왔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정유 제품의 수입량은 연간으로 봤을 때 2013년보다 작년이 90% 급감했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 화학 섹터, 정유 섹터한테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정제 설비 가동률을 늘려서 수입량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쪽의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뭐 좋은 재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S-오일, GS, SK이노베이션은 보합 정도 나오고 있고요. 금호석유는 한 1.18% 약세권. 롯데케미칼은 보합입니다. LG화학은 볼트2, 제너럴모터스의 볼트2 모멘텀 받고 있는데 어제 뭐 우리산업이나
일본 뭐 코디에스, 뭐 충전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좀 흐름세가 LG화학이랑 연동돼서 나왔었는데 그 모멘텀을 또 따로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대백화점 보시면 증권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 쪽에서 신용 관련 규제 완화해서 지금 현재 140%인 증거금리를 차등해서 고객별로 차등해서 이자를 받아라 뭐 이런 쪽들도 나오고 가이드라인도 각사가 알아서 해라라는 쪽으로 이제 규제 완화가 나올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키움 쪽하고 NH 투자증권 뭐 사보자 이런 전략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이제 290억 정도 자사주 취득 공시 냈는데요. 오늘 현대는 2.1% 올라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쪽 계속 매수 리포트 나오는데요. 탑픽으로는 아모레퍼시픽하고 한국콜마가 이야기됩니다. 코스맥스는 작년에 이제 해외 쪽에 대한 투자 관련해서 비용 지출이 많았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뭐 3사 모두 아무리 한국, 코스메스 다 플러스권으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은 현대차가 0.8% 그리고 이제 어제 급등이 나왔었던 모비스가 0.9% 또 글로비스는 5.8% 정도 하락으로 출발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쪽에 어제 뉴욕장에서 구디어 타이어가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하게 되면서 7%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는 한 0.4% 정도 밀리고 있고요. 넥센은 최근에 이제 증권가 탑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래도 시장 대비는 좋습니다. 0.7% 오늘도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글로비스 지분 매각 무산 여파로 이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현대 글로비스와 함께 추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대 글로비스는 또 오늘도 밀리고 있지만 SK CNC 지금 2%대 반등권의 움직임으로 어제 7% 급락 이후에 오늘 2% 반등할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자,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종목들 살펴주시죠. 네, 차이나 그레이트 4% 정도 상승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바이오텍 지금 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PER은 한 33배 수준인데요. 나쁘지 않게 지금 전개되고요. 메디톡스, 내추럴 엔더텍, 특히 메디톡스는 지금 관련해서 탑픽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쪽 관련해서는 CJCGV가 1월 14일 수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도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가 되면서 KB홈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은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도 장중엔 오름세를 타다가 막판에 한 14% 넘게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수익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그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KTNG 등 우리도 실적에 많이 좀 민감한 그런 장세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실적주들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주도 괜찮았습니다. 야후와 아마존 투자의견 상향 조정 소식에 주가도 오름세가 펼쳐졌는데 우리 시장의 기술주들도 과연 이러한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유가가 장중에 45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유가가 또 하락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 내성을 갖춘 모습은 좀 펼쳐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이라서 정유나 이렇게 관련된 그 종목군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살펴보죠. 여기 쪽에서 환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5원의 하락, 1,080원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금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좀 나타나고 있어서 엔화가 강세 흐름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달러는 약세권의 움직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5원 50전의 하락, 1,078원 선으로 1,080원 선 밑으로 하향하면서 출발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어떤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미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지금 약세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엔화의 강세 흐름 이것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니케이 225 지수 0.7%대 내림세 16,961엔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선물 시장부터 출발 동향 보겠습니다. 자, 시가는 0.65포인트가량의 하락입니다. 246.8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시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닷새 연속 양봉을 좀 냈었는데 오늘은 좀 음봉을 내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0.8포인트가 떨어진 246.65포인트 선으로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허연님.
네, 어제 야간 거래에서는 이제 다우가 위아래로 한 430포인트 정도 아주 급등락을 보였던 상황이라서요. 연동돼서 이미 선물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거의 위아래 쪽으로 한 2.60포인트, 2.5포인트 정도가 움직였던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는 뭐 어제 종가랑 유사하게 좀 출발이 됐다가 좀 낙폭을 좀 줄입니다. 0.35까지 지금 뭐 마이너스 0.30까지 낙폭은 줄여놓고 있고요. 외국인은 406계약 정도 매도입니다. 프로그램은 여전히 괴리율이 아침마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현재 한 32억 정도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로 출발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55억 원가량의 매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그리고 제일모직 이렇게 지배구조 관련된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로 대응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 사는 모습 좀 특징적이네요. 현대차, 기아차 매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시가는 1919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시가 부근에서의 움직임 이어지면서 지금 4일 만에 반등권입니다. 2.75포인트가 오른 1919.89포인트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플러스권으로 하루 만에 반등 시세 2.42포인트가 오른 573.42포인트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의 코스피 종목군들은 강하진 않지만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회원님 살펴주시죠. 네,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뭐 0.15% 정도 올라서 134만 1,000원권까지 와 있습니다. 전자 우선주는 한 1.1% 정도 상승권이고요. 자, 그리고 SDI라 삼성전기, 하이닉스, 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다 좋습니다. LG이노텍이 이제 호가가 약간 좀 좋았던 상황인데 한 1%대까지는 좀 밀려 있습니다만 뭐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던 SK CNC가 2.2% 정도 상승권입니다. 제일모직도 0.3% 정도 상승 출발입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일단 모비스가 어제 이제 급등 이후에 0.5% 조정 나오고 있고요. 현대위아는 어제 반락한 다음에 이제 1% 반등, 현대기아차 또 좋은 흐름세입니다. 글로비스는 역시 시초가 뭐 한 5% 하락 출발해서 낙폭 좀 키우고 있는데요. 7.4%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주들 좀 보겠습니다. 일단 한진칼, 아시아나, 또 뭐 한국공항, AK홀딩스, 대한항공 전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에서 나와 있는데 특히 아시아나가 7,700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대한항공은 지금 S에너지 지분 팔면 한 2조 원 정도 돈이 이제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한 2%대 정도, 부채 비율은 아주 높아서 사실 2조 원 들어와도 뭐 크게 줄겠냐라는 약간 회의론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2%가량 오르고 있고요. 한진해운도 오늘은 한 1.96% 정도 강세권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서는 일단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다 약세권이고요. S오일은 한 2%가량 상승하는 흐름, 또 SK이노베이션과 GS도 좋습니다. 증권 쪽에서는 아까 신용 관련해서 일단 뭐 이자율이라든지 뭐 그 담보 비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겠다는 얘기 나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삼성, 현대, 대우, 미래에셋, 키움, 또 우리 NH투자증권까지 같이 다 강세로 나옵니다. 현대백화점은 일단 오늘 한 자사주로 한 5,000주 들어와 있습니다. 일간으로 한 22,000주씩 바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5,000주 가지고도 금방 3%가 올라가네요. 저 종목은 예전에 이제 일부 사업 관련해서 뭐 대손 쌓았던 부분과 이제 과징금 얘기 나오게 되면서 단기간에 좀 주가가 급락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실적 가이던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PBR이 0.7배로 아주 낮습니다. 지금 순자산 가치 대비로 한 30% 할인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로 봤을 때는 일단 12만 1,500원 선에서 좀 올라오고요. 회사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자신 있게 좀 매수하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 3%가량 강세권이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오늘도 탑픽으로 더 300만 원 리포트 계속 좀 나오고 있던 상황인데요. 236만 원 선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97% 정도 더블 난다고 합니다. 한 970억 4분기에 낼 거라고 하고요. LG생건도 거의 뭐 한 90% 정도 상당히 20% 정도 이익이 올라서 한 1,020억 정도까지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콜마도 한 80% 정도 실적이 늘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이나 이런 쪽들 지역난방고사, 가스공사 단계 좀 낙폭이 컸었는데요. 오늘 동반해서 상승합니다. 영화 쪽에 CJ CGV는 좀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중국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이제 투자 배급도 하고 있는 완다원선이라는 업체가 상해 증시가 아니라 선전 증시에 곧 IPO에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PER이 14배 수준이라고 하는데 사실 CJ CGV가 이제 1대1로 봤을 때는 20배가 넘어가는 PER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구원은 이제 좀 비싸다 해서 오히려 완다원선 상장 관련해서는 CGV가 좋은 재료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워낙에 이제 국제 시장도 좀 좋았던 상황이고, 물론 이제 CJ ENM이 투자 배급사이긴 합니다만 같이 흐름세는 좀 양호하게 1000만 돌파 맞춰서 좀 영향을 좀 주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해 들어서 화재 사고 많이 나고 있는데요. 정부 쪽에서 조만간에 외장재 규제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수혜군으로 KCC와 벽상 꽂고 있습니다. KCC 오늘 0.38% 오르고 있고요. 또 정부 쪽에서 내놓은 기업형 민간 임대 육성 방안 발표 관련해서 중산층에 혜택을 줄 정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이쪽에서도 B2C 건자재 업체인 한샘과 KCC 또 LG하우시스가 수혜받을 것이라고 분석 내놨는데,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주목을 받았었던 이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동반해서 오늘은 또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오는 점 특징이고요.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 현대 백화점 2에서 3% 정도 플러스 나오고 있고, 코스피 200 내에서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이 LG 상사예요. 이 종목은 지금 범한한토스, 물류 부문 뭐 인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조금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죠. 지금 5%가 넘는 수익률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때의 그 시세를 내고 나서는 거의 제기업으로 거래일수를 한 20-30일 쉬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랠리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택배 쪽은 지금 뭐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택배를 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이제 사진을 한번 좀 그 주문을 해봤는데, 주문한 지 정확하게 한 3시간 정도 만에 바로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체적인 그 라인들을 구축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로, 그게 뭐 오토바이가 됐든 아니면 작은 트럭이 됐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또 택배 쪽이 아주 이제 썩 예전만큼 강한 이익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계열사들 쪽에 대한 뭐 LG 디스플레이 물량도 많을 거고요. LG 전자 물량도 많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상사주들이 최근에 포스코 계열의 대우인터 빼고는 흐름세가 나쁘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유가 관련한 EPC까지 하는 쪽들 업체들은 사실 이제 유가가 워낙에 안 좋았던 상황이라 이런 우려가 같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외 쪽에서는 그래도 또 미국 쪽에 대한 그 경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전망하고 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종목이 또 LG 디스플레이. 오늘 또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가운데 LG 디스플레이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종목도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이쪽은 지금 뭐 TV 대형화 최대 수혜주로, TV 사이즈 대형화 최대 수혜주로 뽑히고요. 한 3년 전에 사실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 가지고, 아이폰이 마치 이제 여러분 쓰시는 TV 리모컨이 될 것이고,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 이제 모든 집에 있는 스마트홈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메인 컨트롤 타워라고 해야 될까요? 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 장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텔레비전은 그냥 텔레비전이 아니고, 사실상의 어떤 집안에 있는 모든 기기들을 장악을 해서 그 장치 간의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쪽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리포트를 썼는데요.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면적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내놨던 TV들 이번에 CES에서 나오게 소개가 됐던 상황이고요. 또 거기다가 G 플렉스2 관련해서 또 기대감들도 일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대면적 사이즈가 많이 팔려야 수익이 좋아지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뭐 단말기 쪽에서도 좀 의미 있게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LG 전자나 이노텍이나 디스플레이한테는 좀 호재성 재료가 아닌가 싶고요. 그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저 종목이 지금 한 6천억은 할 것으로 가이던스가 나옵니다.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작년 4분기 대비로 좋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작년이겠죠. 2013년 4분기 대비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중 고가입니다. 지금 7포인트가 상승한 1924선 0.37% 정도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장중 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구간이에요. 0.5%대 수익률, 3포인트가 오른 574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보니까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지금 호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허 의원님 살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 메디톡스인데요. 실적이 4분기에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 연구원들 리포트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오늘 5% 올라가면서 또 한 번 신고가 경신인데요.
36만 8천 원 선 가 있습니다. 셀바이오텍도 직전 고점보다는 한 10,000원 정도 낮은 상황인데 뭐 상당히 좀 힘을 내고 있어요. 저쪽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섹터 종목이고요. 내추럴 엔도텍 역시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조정 받았던 의료기기 쪽은 좀 쉬는데요. 휴비츠 좀 조정이고 인바디도 조금 쉬고요. 바텍도 그냥 보합권 정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디에스랑 우리산업 움직임이 같이 좋은데요. 어제도 뭐 나쁘지 않았었고요. 오늘도 플러스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크루실텍과 블루콤 뭐 이 종목들도 같이 중국 쪽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 모멘텀 받는 종목인데요. 오늘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게임 쪽이 여전히 뭐 좋습니다. 웹제는 단기간에 좀 많이 밀렸던 상황인데요. 오늘 5%가량 급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데브 시스터즈가 3.5%로 좋은 흐름세입니다. 그리고 CJ ENM 지금 국제시장 1,000만 돌파 뭐 이야기하면서 오늘 2%가량 올라가는데 42,000원 선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GKL이 0.67% 이제 선상 카지노 관련한 기대감도 계속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는 뭐 저평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이쪽의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메디톡스도 그렇지만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건강 기능식품 관련된 그 종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내추럴 엔도텍이나 뭐 셀바이오텍 이런 종목군들도 네네,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공통된 모멘텀을 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셀바이오나 내추럴이나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제 이제 마크로젠하고 셀트리온 이런 쪽들 그동안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일부 이제 바이오 쪽 업체들이 움직였는데 그쪽은 좀 다르게 좀 소외됐던 데에 따른 이제 정상화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국 국적주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 어제 상당한 거래 실리면서 급등 나왔던 원양자원은 다시 오늘 5% 반락이네요. 대주주가 최근에 지분율을 거의 한 20%까지는 확대를 해놨는데요.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 적자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같고요. 차이나 그레이트 어제 이제 거래 실리면서 좋았던 흐름인데 오늘 5%로 상승권입니다. 그 밖에 종목은 다 지금 급락권인데요. 완리가 4.6%, 차이나 하우란이 4.68%, 그리고 웨이포트나 이스타시아 홀딩스도 좀 약세권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테마 쪽에서 가장 또 지금 핫한 그런 테마가 바로 아이핀 관련된 그 종목군들입니다. 3월부터 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장애물로 여겨졌던 액티브엑스가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국전자인덱 13%, 한국정보인증도 한 10%대, 서울 신용평가나 라이온 시큐어, 이니텍 모두 한 5% 정도의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모멘텀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다 연결해서 핀테크 쪽으로 뭐 결제나 뭐 인증이나 이런 쪽들은 다 연결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개념에서는 일단 핀테크가 말 그대로 이제 그 IT가 접목이 돼서 우리가 금융 서비스 안에 조금 더 원활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물론 보안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보안에 대한 우려도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서도 좀 더 빠르게 간단하게 간편하게 결제가 되고 뭐 송금이나 결제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떤 IT의 어떤 진보 뭐 이런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려면 수수료가 깎여야 되겠고 예대금리가 예금금리는 많이 주고 대출금리는 작게 해주면서 더 좋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야 진정한 핀테크가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이제 광범위한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막 맞물려 들어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보안 쪽이라든지 또 뭐 결제 쪽 이런 쪽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걔네들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올 한 해 내내 연말까지도 좀 순환매성으로 좀 돌면서 테마를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유가 내리면서 지금 항공주들도 좀 힘을 내고 있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특히 지금 차트가 아주 우상향으로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저가항공사들도 한진, 칼, AK홀딩스 모두 1에서 2%대, 여행 쪽으로도 파급 효과가 미치면서 모두 투어, 레드캡 투어가 한 1에서 2% 정도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1923선 6포인트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은 사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어요. 수급상을 점검해 주시죠. 네, 수급 보시면 일단 외국인은 섹터별로 봤을 때 지금 운송주 팔고 있습니다. 아마 글로비스를 대부분 다 팔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500억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랑 섬유보복, 화학, 통신 매도입니다. 사는 쪽은 서비스업, 가스, 전기가스, 철강금속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화학과 철강, 금속은 좀 매도하고 있고요. 사는 쪽은
운송주, 이제 글로비스를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송 장비와 서비스, 유통 삽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 조금 사고 있는데요. 섹터별로 봤을 때는 제약주, 어제에 이어서 이제 관련주도 사고 있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매수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락 문화 쪽, 그리고 IT 부품,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는 쪽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오늘 오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시총 상위주 중에서 지금 플러스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손길이 지금 미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지수는 1923선 지나고 있습니다.